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방학 중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과의 그 학생들, 우리 사업단에 지금 참여하는 학생들로 이제 주로 이루어진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워크샵을 1차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인력 양성 강좌 측면에서 본 첫 번째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3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달하고 한 10월달 경에 학기 중에 이제 아마도 2학기 때부터는 지금 대부분이 다 대면 수업으로 바뀔 것으로 지금 거의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공대 8호관 강당에서 이제 이렇게 하도록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사업단은 이제 이번에 미국 켄트 디스플레이 회사가 들어오고 이제 Q 시스템까지 3세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수 박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연구 사업으로는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기간이 길질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산자부 과제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제 우리 그 최종 목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의 목표 달성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여튼 어쨌든 이제 그 일환으로 인력 양성 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고명환 교수님, 두 번째는 나창문 교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남대학교의 이제 윤정우 교수님, 네 번째로 강사로는 이제 전북대학교 김민수 박사님,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탄소산업진흥원의 이제 이상원 박사님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5분을 모셨습니다. 뭐 대략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제 2차, 3차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가 끝난 다음에 도시락을 다 이제 제공을 해드릴 예정으로 있으니까 여기서 드시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드셔도 그거는 무방합니다. 그래서 식사까지 다 하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의 1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이신 우리 고명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개발의 이제 임상 상용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명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의대 재활의학과 고명환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강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뭐 백신들도 좀 많이 맞으셨죠? 네, 많이들 맞으셨. 저도 사실은 이제 2차까지는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벗고 싶은데 그냥 그래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0 숫자가 보이는데요. 요거부터 우리 학장님이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라 하셔가지고 육과대학이 올해가 이제 50주년이 됐습니다. 전북의대가. 그래서 올해 이제 이런저런 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제 차질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한데요. 전북의대가 이제 50년이 됐다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 제목으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제가 그동안에 주로 이제 쭉 했던 것들이 주로 이제 중개 연구를 위주로 했습니다.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새롭게
개발이 됐거나 새롭게 이제 발견이 된 이제 그런 원리나 그런 기초 그런 과학 내용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품까지 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중개 연구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히 그냥 실험실에서 논문 나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실제 기업에서 제품도 만들어서 실사용을 하는 그런 쪽에 주로 제가 이제 관여를 많이 해가지고요. 그런 흐름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의료기기에 이제 좀 포커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료기기에 대해서 조금 서론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떤 의료기기가 뭔지 뭐 이런 정의나 뭐 이런 거 조금 말씀드리고요.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성, 의료기기 개발 과정,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탄소 소재 융합 의료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의 정의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뭐 같이 보시면 사람이나 동물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도 이제 꽤 큰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거나 뭐 처치하는 또는 예방하는 목적의 제품이다. 상해나 장애를 뭐 진단하고 치료하고 경감시키거나 보정하는 그런 제품이다. 구조나 기능을 대체하는 뭐 그런 제품이다. 또 임신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은 이제 당연히 뭐 의료기기법하고는 좀 다르고요. 아주 과거에는 의료기기법이 약사법에 이렇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균형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뭐 의료기기법이 딱 독립이 돼서 이제 잘 정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의지보조기는 또 좀 다릅니다. 의료기기하고는. 우리가 주로 이제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는데 뭐 인허가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의료기기로 갈까 아니면 그냥 고장부 의료보조기로 갈까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왜냐면 의료기기로 가면 굉장히 인허가나 이런 게 너무 복잡해져 버리니까 그냥 그걸 포기하고 그냥 의료보조기 쪽으로 가자. 의료보조기나 이런 것들은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을 또 따르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이렇게 제품화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는 우리가 이렇게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이제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 위해도가 얼마나 심한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눕니다. 뭐 어떤 얼마나 특별한 뭐 기술을 사용하냐, 뭐 얼마나 치료에 효과가 좋냐, 뭐 이걸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눕니다. 네, 그래서 이 1등급일수록 이제 사람에게 위험성이 거의 없는 그런 경우에는 1등급이고 사람에게 상당한 위험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이제 4등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해가지고 뭐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등급이나 뭐 2등급은 조금 관리를 그냥 느슨하게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3, 4등급은 관리를 아주 잘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 이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험성에 따라서 하는데 그래서 1등급은 뭐 인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는 그런 의료기기나 접촉이 되더라도 뭐 그냥 접촉이 살짝 돼서 뭐 크게 위험성이 없는 쭉쭉 이제 점점 인체에 접촉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또는 심지어 이제 인체 안으로 삽입되는 이제 그런 장비들 그리고 인체에 삽입돼서 평생 인간하고 같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같이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작용을 하면서 하는 그런 기기들이 이제 주로 이제 4등급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침대도 의료기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 병원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1등급 뭐 이렇게 의료기기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이런 혈압계 같은 거 이것도 당연히 의료기기고 근데 이제 피부에 접촉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2등급 정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렇게 삽입돼서 몸 안에 삽입해놓고 뭐 뇌를 자극하는 영구적으로 자극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4등급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장애인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굳이 따지면 의료기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의지보장구로 해서 장애인 복지법 따라서 이제 가는 것이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그 융복합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의료기기로 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이제 많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뭐 이제 그 가상 현실을 이용해서 이제 로봇 기능을 가진 그런 이제 뭐 손을 훈련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4차 산업 뭐 최근에 막 나오면서 어떻게 분류를 할까 이제 이런 논란들이 아직도 완전히 이제 명확하게는 잘 안 돼 있어서요. 식약처나 그다음에 관련 이제 연구기관들,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할 건가? 1번 먼저 의료기기로 할 건가 말 건가부터 시작을 해서 의료기기로 하려면은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논의들이 최근에 이제 이런 4차 산업에 관련된 융복합 의료기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지금 막 그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인허가 문제가 이제 상당히 복잡하죠.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 2개를 넣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자란 도르코 면도날이고 이거는 이제 수술실에서 쓰는 메스인데 이게 대충 가격을 보니까 100개 포장되어 있는 것이 가격이 한 10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똑같은 건데 보통 10배 정도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재료나 뭐 이런 거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인허가나 이거는 의료기기로 이제 막 등록해야 되고 막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걸리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를 주로 하는 그런 의료기기 제조업 같으면 뭐 한두 번 이제 하면은 딱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면 이제 고부가 가치의 그런 제품들을 이제 쭉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막 첫발 디디기는 어려워도 이제 잘 세팅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산업은 어쨌든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허가는 뭐 이제 오늘 다 말씀을 뭐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궁금하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은요 저희 이제 연구팀에 이런 인허가를 또 전문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연구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컨설팅은 잘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기 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등급에 따라서 이제 관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그걸 제조하는 기업에서 잘 그 폼에 맞춰서 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제 신고만 하면은 그거를 이제 1등급으로 이제 그 인증을 해주는데 그 기관도 이제 1등급이나 2등급까지는 전에는 이제 의료기기 정보기술센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식약처 좀 산하 기관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라는 곳에서 바로 이제 이런 인증을 해줍니다. 1, 2등급은. 근데 이제 3, 4등급은 당연히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허가를 이제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1등급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이제 서류 작업만 해서 큰 문제 없으면은 이제 바로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2등급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고 GMP를 잘 갖춘 곳에서 일단 생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GMP를 잘 갖춘 그런 곳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런 기술 문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해서 이제 인증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3, 4등급은 추가되는 게 이제 임상 시험 자료.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 대한 포지티브 결과가 있어야지 이제 인허가가 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등급도 인체 그 임상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명확하게 또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식약처나 아니면 관련 그런 인증 기관하고
바로바로 서로 연락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것들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이제 제품을 실제로 개발해서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이제 기업의 어떤 입장이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 많이 계시는 분들이 다 이제 어떤 랩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에서 이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걸 시제품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우리 랩에서. 그래서 사람한테 적용을 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연구원들 몇 명 불러서 자 한번 해보자 한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끼리 해보는 거고 그건 퍼블리시를 못하죠. 그 외부에다 얘기했다가 큰일 나고 그런 경우에도 식약처에서 그러한 임상시험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식약처에다가 우리 이런 랩에서 이런 거 만들었는데 이거 갖고 사람한테 적용하고 싶다라고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하면은 굉장히 큰 위험이 생기거든요. 그걸 뭐 IRB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IRB하고 식약처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IRB는 어떤 기관 내에서 그냥 우리끼리 운영을 하는 그런 윤리위원회고요. 이건 윤리에 문제 안 되니까 통과시키자 먼저 그런 거고 식약처는 식약처 자체에서 또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IRB하고 식약처하고 의료기기인 경우에 의료기기가 아니고 공산품으로 뭐 사람한테 해보자 할 때는 그냥 IRB만 통과하면 되고 식약처는 필요 없고 근데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식약처에서도 반드시 이제 임상시험을 하겠다라는 승인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이 바로 이 GMP입니다. GMP 시설. 우리 랩에서는 GMP 시설을 도저히 갖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 랩에서. 식약처에다가 이거 사람한테 적용하고 싶은데 정말 효과 있을 것 같다. 좀 하게 해달라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 GMP 갖춘 곳에서 만들었습니까? 이거부터 따지거든요. 아닌데요? 그러면 사람한테 적용 못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랩 수준에서 뭔가를 좋은 걸 만들었어도 사람한테 직접 막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업에다가 기술 이전을 하고 싶어도 기업에서는 그냥 무턱대고 그걸 기술 이전을 잘 해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진짜로 사람한테 효과가 있습니까, 교수님? 그럼 진짜 있습니다. 어떻게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아직 안 해봤는데요. 회사에서 가져가서 GMP 시설 있는 곳에서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는 노 이제 이렇게 하죠. 자기들이 GMP 시설 같은 데에서 제품을 만들기까지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랩실에서 만들어진 제품도 빨리빨리 인체 사람한테 테스트를 해봐서 효과가 있는 거를 빨리빨리 찾아보자. 그래서 안 될 거는 그냥 빨리 포기하고 될 것들은 빨리빨리 키우자. 그게 결국은 뒤에도 나오는데 어떤 데스밸리를 넘는 그런 중요한 트랜슬레이션 리서치에서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의료기기를 하는 연구자들이 계속 식약처에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랩실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람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GMP를 조금 이제 허가용이 아니고 그냥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시험하는 경우에는 좀 완화를 시켜주겠다. 이제 이렇게 되고는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아직은 좀 쉽지는 않고 그래서 어떤 랩실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손쉽게 이제 사람한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게 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아무튼 식약처나 이런 규제기관에서는 위험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랩실에서 만든 거 그냥 아무 사람한테 막 적용했다고 문제 생기면 이제 국가적으로 또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저 말씀 나온 김에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제 경험으로는 처음부터 아예 처음 원천 기술하고 뭐하고 할 때부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기업이 아예 처음부터 들어와 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면 기업에는 GMP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서 GMP 시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면 바로 인체에도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의미 있게 빨리빨리 잘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의료기기 산업은 뭐 시장성이 굉장히 좋고요. 여전히 세계적으로 국내 시장도 계속 연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재활의학을 하고 있어서 재활기기, 정형 재활기기가 특히 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 노령화나 그다음에 이제 국가 사회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이런 재활기기, 정형기기는 더 필요하게 됩니다. 장애인들이 더 늘어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재활이나 정형을 필요로 하는.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은 어떤 큰 병이나 이런 게 걸리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분들을 의료가 발전하면서 다 살려내기 때문에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사는 인구들이 국가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증가합니다. 굉장히 많이. 예, 그렇게 돼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할수록 이런 재활 정형 제품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산업을 화장품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 보건 산업에, 보건 바이오 산업에 화장품, 의료기기, 제약 이렇게 세 가지가 이런 보건 산업으로 이제 묶여서 같이 이제 관리가 되는데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보건 산업이 전체 이 세 개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과 수출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는데 3, 4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의 보건 산업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서 수출이 더 이제 많아지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화장품이 상당히 큰 효자였다고 합니다. 뭐 K 화장품, K 코스메틱 해가지고 그런데 화장품은 이제 그렇고 의료기기나 이제 제약 쪽을 보면 이 수출액인데요. 의료기기나 의약품이나 거의 비중이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3분의 1, 3분의 1.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의약품을 연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국가 그 R&D 지원이 의약품 쪽이 의료기기에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배 정도 되는데 수출은 거의 비슷합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이나. 그래서 의료기기가 그만큼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또 수출액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이제 최근에 이제 더 의료기기 쪽을 좀 많이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지원들을 이제 쭉 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그 중개 연구 그래서 뭐 다른 모든 꼭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천 기술은 따로 그쪽만 지원하고 또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따로 지원하고 뭐 그러지 말고 전체 주기에 잘 맞춰서 중개를 잘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국가 과제는 이제 범부처 과제로 이렇게 다 바뀌어가지고 모든 각 부처 뭐 산자부 뭐 교육부 뭐 보건복지부 이게 그냥 다 하나로 합쳐져서 범부처 의료기기 산업으로 묶어져 가지고 이렇게 쭉 과제가 나오고 있고 과제를 이루는 컨소시엄도 기업과 연구소와 뭐 병원과 대학이 같이 묶여서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런 과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TRL이라고 하죠. 그래서 1단계부터 9단계까지 기본 원리 발견에서부터 상품 이제 제품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의료기기도 이런 TRL 단계를 이렇게 쭉 거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아이디어나 이런 기본 원리 나오는 것부터 시제품 만들어보고 임상시험에서 허가받고 인허가해서 제품 가기까지 이 전 주기를 의료기기 개발의 전체 주기를 다 이렇게 아울러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이제 열심히 이제 개발해도 이렇게 사그라들어 버리고 이제 기업에서는 기업 나름대로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도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대학이나 병원으로 가지고 와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괜찮습니다. 하면은 또 막상 임상 현장에서는 전혀 뭐 맞지도 않고 그러면 또 다시 그냥
열심히 만들어진 것도 사그라들어 버리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런 데스밸리를 잘 넘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4차 산업 기반의 의료기기 산업도 이런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의료기기도 굉장히 여러 형태로 많은 이제 지원들을 국가에서 했는데 여전히 의료기기 산업이 그렇게 아주 막 활성화돼서 많이 크지 못하더라. 이제 그 이유를 봤더니 이런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나 병원이 상시 연계를 해서 이게 트랜슬레이션 리서치가 잘 돼서 이런 게 이제 제품화되는 그런 것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이제 많이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을 바르게 세우자. 그래서 이제 그거의 일원의 하나로 이제 의료기기 중개 임상 시험 지원센터라는 이제 복지부 과제인데 이제 저희도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공학 석박사 연구원 선생님들 그리고 임상 시험을 실제로 하는 우리 연구 간호사나 그다음에 뭐 치료사 선생님들 이렇게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직접 기업과 그다음에 연구소, 뭐 대학, 병원 이게 이제 한 팀이 돼서 실제 이제 제품을 잘 개발해서 상용화까지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했던 건데요.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제 기업하고 처음부터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좀 냈는데요.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거 임상에서 필요하다. 임상 현실에서. 그래서 기업하고 처음부터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기업에서도 아 좋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서 과제화해서 이제 다행히 국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연구 개발비가 확보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학과 다른 연구팀들하고 해서 디자인 팀이나 이렇게 같이 이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해서 이제 기업에서 실제 제품화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임상 시험을 해서 인허가를 임상 시험도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해가지고 이제 인허가를 획득해서 이제 제품을 완성한 이제 그런 중개 연구 사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뭔지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게 이제 우리 재활치료할 때 이제 손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하시는 분한테 사용하는 치료 도구인데요. 이게 이제 일상생활 훈련 보드라고 이제 부르는데 ADL 보드라고 하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못으로 붙여놓고 그냥 환자가 테이블에 앉아서 끌었다가 풀었다가 닫았다 열었다가 이제 이런 걸 계속 이제 연습을 합니다. 좀 따분하겠죠. 따분한데 21세기 4차 산업 시대에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굉장히 그래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따분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이 가상현실 비슷하게 완벽한 가상현실이라고 하긴 그렇죠. 이런 걸 보여주면서 실제로 뭐 가스불을 밥할 때 가스불을 켜려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하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버튼을 이제 딱 누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또 하는 그런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스불을 켜려면 실제로 가스 스위치를 탈각하고 돌려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누르는 판은 그냥 버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하고 전혀 안 맞죠, 사실은. 이 과제를 수행을 하더라도 실제 그냥 일상생활하고 안 맞는 버튼하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좀 합쳐가지고 각각 화면에 보여지는 그런 가상의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실제 도구를 활용해서 그거를 가상의 그거를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 판을 이제 다른 식으로 바꿔서 이런 도구들을 실제로 부착을 하고 이 화면에는 이제 가상으로 보여주고 이런 걸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런 실제 도구들이 여기에 이제 장착이 돼 있고 화면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현실 화면들이 보여서 환자가 실제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훈련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쭉 뭐 어디에 가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와서 집에 와서
뭐 빵을 만들어서 이제 누가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빵을 잘라서 먹는다, 뭐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쭉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지기능 훈련하고 손 훈련을 하는 이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분이 노인네들 치매 뭐 네, 그런 예, 거 예. 그리고 이제 뭐 편마비, 뇌졸중 환자 편마비 생겨서 손 기능 좀 떨어지는 손 훈련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판이 이렇게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딱딱 돌아가서 해당되는 도구들이 이제 오면은 그걸 이제 하는. 그래서 이제 임상 실험도 했고 미국 재활의학 회지에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 컨트롤에 비해서 제품화가 이제 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개 연구 기업과 연구팀과 이게 처음부터 같이 시작해서 쭉 하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탄소 소재 말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탄소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가벼우면서도 더 강하다 이런 그림 이제 많이 그렸을 겁니다. 탄소 섬유 장점 소개하면서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강한데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특징으로 기존의 의료기기 소재로 쓰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생체 적합성이 또 매우 좋습니다. 우리 몸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메탈계, 티타늄이나 이런 메탈계 제품들이 이제 이런 그 골절이 생겼을 때 이제 이런 걸 집어넣죠.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는 또는 이제 임플란트, 치과 임플란트에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티타늄이 위주로 해서 이런 메탈계였는데 이게 뼈보다 강도가 상당히 높아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뼈하고 잘 어울리면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금속만 너무 강하니까 그냥 딱 버티고만 있으니까 그 주위로 오히려 자꾸 이제 또 뼈가 문제가 또 생깁니다. 뼈와 메탈의 그런 강도가 잘 어울리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우리 워크숍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이런 엑스레이나 MRI에 투과가 잘 안 되고 엑스레이나 MRI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아예 찍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몸에 쇠 들어가 있으니까 MRI 찍을 때 그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잘 몸에 쇠 들어가 있는 분들은 절대 MRI 찍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분들이 평생 살면서 분명히 MRI를 찍을 필요가 있을 건데 뼈가 몸에 금속 들어있다고 해서 전혀 MRI 못 찍으면 다른 질환을 또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 탄소 소재로 바꾸게 되면 이런 단점들을 이제 다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이제 필요성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탄소 소재 의료기기 센터가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이 탄소 소재가 이제 또 우리 지역의 중요한 지역 사업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탄소 소재 의료기기 지원센터가 이제 들어서 됐고요. 우리 저하고 같이 있는 그 한갑수 교수, 의공학 박사이신 한갑수 교수가 이제 센터장을 맡아가지고 혹시 필요하시면 이렇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더 키워 나가야겠고 실제로 이제 우리 지역이 이런 탄소 의료기기에 진정한 이제 허브로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 이렇게 이제 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고 언제 가세요? 부지가 지금 이제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빠르면 올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말 내년 초 돈이 얼마가 들때는 시설에? 시설 건축으로 한 90억 조금 못되게 들어가고요. 장비로 또 한 60억 이렇게. 그렇게 아주 큰 건물은 아니고요. 3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건물은 건물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사이에 계속 이제 제품을 또 이제 개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때도 워크숍 때도 보여드렸는데요. 수술하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허가나 막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은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술을 하고 있는 수술 의사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요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잡아당기는 수술한 부위를 이렇게 벌리는 이제 그런 도구들인데요. 이게 현재는 다 메탈이어서 엑스레이를 수술 중에도 중간중간에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 부위를. 근데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이 메탈 때문에 다 걸려버려서 이걸 다시 다 풉니다. 다 풀어서 엑스레이 찍고 다시 끼워 다시 다 끼우고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탄소 소재를 쓰면 그래서 이거를 전부 탄소 소재로 바꾸는 그런 이제 제품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탈이 있어버리면은 이 부위가 이제 가려져 버리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탄소 소재를 쓰면 이렇게 다 투과가 돼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장착된 상태에서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뭐 더 가볍고 더 이제 아무튼 더 튼튼하고 좋다고 합니다. 무겁고 하면은 땡기고 있다가 우리 전공의사님들이 주로 땡기는데 피곤한 전공의사님 땡기다가 졸고 막 놓치고 막 막 그러기도 하고 수술하다가 근데 이제 가볍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시험 만들어봤고 이거는 이제 신고 아까 말씀드렸던 1등급, 2등급 내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해서 허가만 이제 받을 수 있으면 인증만 받으면 돼서 실제 몇 개는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수술방에서 이제 조금씩 써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병원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넘어서 이제 상용화까지 가기 위해서는 산학 연구원 공동 협력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튼튼하게 만들어서 잘 넘어가서 상용화 잘 하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몇 말입니다. 네, 이제 저희 팀이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메일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궁금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을 하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거기에서 이제 중앙임상지원센터를 통해서 임상을 하잖아요. 네. 거기 재활 시스템까지 다 연결해서 뭐 예를 들면 수치료까지 예를 들어서 연결해서 다 원스톱으로 다 지원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품에 따라서 또 임상 시험 계획을 또 짜야 되지 않습니까요? 예.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또 조금 더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맡고 있어서 제가 재활의학이라서 그렇지 재활의학 분야 말고 다른 과의 의료기기들도 또 다른 과 교수들도 병원에 다 있으니까 예. 필요하면 불러서 와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의료기기든 임상시험은 다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예. 다 기획을 해서 디자인해서 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1등급하고 2등급에 2등급에는 FDA에 이제 1등급 우리가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죠. 일단 신고해가지고요. 신고를 해서? 그 신고증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신고했다는 증을 받아야 네, 되는데 증은 2등급은 2등급은 이제 인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증서가 또 그것도 이제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사실은 우리 나 교수님이 네. 그 실리콘이나 이제 그런 고무계통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의외로 그 의료용품에 고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의료용하고 이렇게 좀 매칭을 시킬 저한테 뭐 와서 이거 좀 무식하니까 나야 그걸.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선생님이 좀 예, 좀 또 질문 없으세요? 저희가 영광이죠. 와서 잘 내주시면. 그래 그러면은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바로 우리 나 교수님의 강의로.